네, 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주가 흐름과 시장의 전망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시장이 좀 웃을 수 있고 저희가 방송할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잖아요. 네. 테슬라 실적도 곧 발표가 되고 SK하이닉스도 발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 흐름을 잘 타줘야 될 텐데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좀 의외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 이 기조가 내일까지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물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부분 이상의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의 오늘 시세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반가웠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유입 부분도 같이 좀 보였다는 거, 그 부분과 또 국내에서 정부 측에서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좀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이 기조가 이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좀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조 내일까지 이어가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수급 유입이 지속될지 그 여부가 내일장에 달려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과연 지난주의 성적은 어땠을지 10개 종목 중에서의 주가 성적 보시죠. 오, 100%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100%,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 틀어드렸거든요. 오늘 이지연서 100%니까 이 노래, 익숙한 노래시죠? 저의 최애 노래입니다. 혹시 동작이 있나요? 네, 뭐 이렇게 한 번 더. 이거예요. 원몰 타임. 그래요. 네. 시장에서 한 번 더, 100% 한 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추셔야 되는데 제가 신났네요.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이 100% 기운 받아서 한 번 더 달려볼게요. 반도체와 엔터, 방산,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태성, YG플러스, 한일단조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의 그 우리의 춤 기억을 잊히게 빠르게 종목으로 설명 돌아볼게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태성입니다. 정말 수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급등할 때도 이유 없이 급등하다가 어제 갑자기 급락했죠. 네. 특히 뭐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혹시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어제 태성이 왜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런 거는 특별히 아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상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수상한 움직임의 끝을 막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 어저께인가 지금 단기적으로 또 CATL 관련돼서 RTL 도금 장비에 대한 매출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시장의 이슈는 맞기는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이런 신사업 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 나왔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여기까지 주가 흐름을 끌고 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대량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의 단기 이평선도 또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좀 하락 쪽으로 확실히 자리가 잡혔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수 있다라고 보는 데 어느 정도 아니면 저는 전량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량 현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왜 하락했는지 왜 오르는지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정말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성은 스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볼게요.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고 거기에 두산그룹의 재편 이야기에서도 두산가가 워낙 뜨겁잖아요. 이번에는 또 CATL과 관련한 이야기가 그 분할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일단은 뭐 그룹
그 구조에 대한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례 정도 고배를 마신 상황이었는데 이런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나쁜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그동안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기존에는 75.3주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좀 그 비율을 바꿔서 88.5주를 받게 되고요.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로보틱스 4.33주를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구조를 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그동안의 반발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어쨌든 비율을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끝까지 메이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흐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그룹 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룹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좀 흐름이 좋아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SMR 관련된 모멘텀의 부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임박을 했는데 여기서 AI 관련된 투자 규모를 더욱더 크게 확장시킨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전력에 대한 수요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전력과 AI 관련된 것은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SMR 관련돼서는 사실 탑픽 관련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그 의견인 거잖아요. 네. 최근에 시장 안에서 워낙 살아남은 테마가 없고 거래도 환산하고 매수할 것도 없었기에 원전주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과대 낙폭주라던가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살아난다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들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원전은 그냥 이슈로 가는 건 아니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더 탄력을 받고 갈지요. 이제 원전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모든 종목들이 탄력을 받는 시기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순환매적인 과정에서 이제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서정기전 이렇게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위주는 탄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연출되는 시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곤데 원전주가 다가는 시기는 이제 아니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현대로템 볼게요. 오늘 현대로템은 3%가량 하락을 보였어요. 그 드론 테마주가 강했는데 같은 방산 안에서도 대형주들은 좀 약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내일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무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다시 또 주목을 받을까요? 네, 폴란드 이제 2차 수주에 대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내일 일정이 있고 나서는 더욱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더 증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현대로템과 오늘 대형 방산주들이 좀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엔 지금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 또한 있고 또 방송을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앞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의 흐름이 조금은 연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형 방산주들은 워낙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미국의 ETF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또 붙어준 상황이라서 지금 외국의 자금들이 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 향후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는 살아있다. 오히려 오늘 대형 방산주들이 밀린 건 매수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저희 MK전자 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테마 안에 묶여있지만
그렇다고 반도체의 매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장중에 변동이 컸거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네,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쪽 법인이 매출이 정말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장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장내 개발까지도 장내에서 그 매수까지도 거래까지? 네, 할 수 있게 지금 도전한다. IPO 도전에 대한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무산됐던 계획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중국 반도체를 계속해서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이제 소재 기업인 MK전자의 중국 법인까지도 좋은 이슈몰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지금 중국의 오사트 기업의 중심으로 2023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시세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안에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오늘 뉴스도 같이 좀 따라 붙으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시세가 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올 때 같이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중국발 이 훈풍을 불 수 있겠네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는 퀴델릭스가 수혜였잖아요. 네. 그럼 MK전자도 약간 그런 일환으로 수혜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 구조였는데 결국엔 이제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중국이 자기네 자국 회사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돈을 투여를 하다 보면 네. 오사트 기업들이 매출이 2023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소재 기업인 이 MK전자 중국 법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간 반도체 안에서 매력 발산을 못했던 MK전자였는데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으로는요. 네이처셀 볼게요. 24%의 급등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를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호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호재가 얼마만큼 네이처셀의 실적을 증가시킬 만한 뉴스인 건지 연속성이 있는 뉴스인 건지 전 매번 바이오 판단하기 어렵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좀 염두를 해봤을 때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땐 결국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결과로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시장에서는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먼 미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받은 것은 결국 혁신적인 재생의학 치료제 개발과 승인의 가속화를 위해서 미국 FDA에서 새롭게 도입을 한 그런 방식인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결과치도 또 좋게 나왔어요. 지금 무릎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번에 국내에서 임상 3상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손상된 연골의 재생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FDA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FDA 승인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서의 바이오 흐름들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첨생법 관련돼서도 내년 2월부터 또 시행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곱니까?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땠는지 보시죠. 태성은 스톱이고요. 나머지 종목 볼까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뭐가 또 태성만이 스톱이고 올고를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100% 나온다면 미리 신청곡을 저희가 받을게요. 뭘 원하십니까? 네.
네. 알 거 없잖아요. 뭐라고요? 알 거 없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제목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알 거 없잖아요라고 하는 줄 알고 너무 당황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 거 없잖아요라는 노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인지요? 네, 네이처셀을 준비했습니다. 네이처셀 오늘의 베스트 종목 가격 전략은요? 제가 중간에 좀 눌리길래 네. 좀 더 눌렸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저는 11,050원, 분봉상으로 봤을 때 11,050원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들이 계속 좀 오늘 하루 종일 연출이 돼서 11,050원 부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절가는 1,800원 그리고 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목표 주가는 12,800원,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웃고 떠들면서 방송을 하는 도중에 이제 LG이노텍의 실적도 나왔는데 약간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갖고 있는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일단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업황의 둔화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돼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시장에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메말라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술력과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실적이 지금은 바닥을 찍고 있지만 업황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LG이노텍은 이번 실적 안 좋을 거는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폰 판매가 또 16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예상외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참 시세는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100% 수익률 달성하면 그때는 알 거 없잖아요. 라는 노래를 저희가 사전에 보고 제가 율동을 한번 따라와 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